십시일강 37회 인생 이막을 여는 삶의 기술. 오늘 이무원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 말씀해 주세요. 7월 3일 날 제가 우리 DID 그 정신으로 그 톡을 우리 대표님께 날렸죠. 저는 그 DID 강사 강연 코칭 과정을 배웠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인생 2막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강연에 DID를 했습니다. 17강이 제 강연 스타일을 좀 업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DID 했습니다. 네. 고마운 분들이 아주 많이 주변에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그 성장이나 뭔가 이렇게 발전은 사랑을 통해 오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독서가 없었다면 안 되었습니다. 독서를 이렇게 해주게 된 가장 기초적인 분이 대구 꿈번나비 박대호 대표입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가장 큰 감사의 인물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릴레이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NC 대표, 잉글리시 차이나 쪽을 열정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음 차기 그 십시일강 그 릴레이 강사로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김순희 대표를 추천합니다. 우리 이무건 강사님은 지금 현재 대구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인생 이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도 많이 하시고 경매 전문가이면서 시골에서 또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고구마 주문, 옥수수 주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무건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웃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포근한 사람 포사 이모건입니다. 그 포사라는 의미가 포근한 사람입니다. 그 지금 여기 화면에 그 사진이 매일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 중에 이제 그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그 한 9장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낸 건데요. 여러분들 인생 이막을 여는 삶의 기술 조금 낯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친숙하지도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인생 1막하고 2막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채팅창에 남기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1막보단 2막을 얘기하겠죠. 우리 대표님도 2막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한 준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크게 봐서 제가 한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인생 2막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을 중요하다면 준비물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에서 이제 건강,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 중에서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1인 지식 경영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1인 지식 경영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한번 또 할애를 해가 설명할 것이고요. 또 제가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 경매를 좀 하고 있는데, 경매 파트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92년도에 저는 대구 국어 공무원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5급 사무관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로 53세입니다. 만으로. 그리고 퇴직은 2026년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집사람을 뜻하지 않게 사별하면서 한부모 가장이 되었고요. 그 당시 아들 2명이 유치원생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10년 동안 홀로 지금 애들을 키워서 대학생이 되었고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장이 된 이후에 2017년도부터 독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연간 100권의 독서를 프로젝트로 해서 매년 이렇게 독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장이 되면서 제 월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 집사람이 원래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경매를 2016년도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돈 되는 물건도 여러 건을 했었고 폐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지금 주말 농장 3년차 고구마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50대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먼 나라를 가지 않으면은 점점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2018년도부터 남미, 작년에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제가 퇴직한 이후에는 이 오지 여행 컨설팅 전문가로서 제가 여행 전문가로 제가 기획을 해서 활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이 되면서 제 인생의 전반기는 상당히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꿈에도 그리는 5급 사무관이라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제 월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8, 9년째 하면은 많은데 안정적인 직장에서 2026년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2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 2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인생 2막의 목표를 잡게 됩니다. 2030년 기준에 저는 명강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체 제 총 자산은 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저는 제 삶의 철학으로 삼고 이 말을 이제 생활 토대로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명성이 높고 돈이 많아도 내가 60대가 지나서 인생 후반기에 가족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한다면은 이건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10권의 책을 앞으로 총 출간할 계획이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제 인생의 은퇴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토로 잡았습니다.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이 제 롤 모델입니다. 1934년생입니다. 원래 86세입니다.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원래도 이분이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출간했습니다. 작년도에 이분이 또 그 어른답게 삽시다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 2막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공감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펼쳐집니다. 무병장수 시대입니다. 저희 이 위의 세대, 그러니까 전쟁 이전 세대를 사일런트 세대라고 하죠. 전쟁 이전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시대하고는 조금은 어떤 가독이적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런 장수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대부분의 반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은 1920년생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영석 이분이 교수. 100년을 살고, 예, 김영석 우리 교수인데, 이분이 작년도에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에.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이분은 작년도에 제가 또 대구에 왔을 때 만나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80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간다면은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인생 2막의 타입을 3가지 타입으로 보고 있어요. 성장을 할 것인지, 중간으로 그냥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은
대충 그냥 살면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는 이 추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인생 2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았더라면은 40대, 늦어도 50대부터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풀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2막의 준비물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뭔가 하면은 마음가짐과 태도, 건강, 또 우리가 인생 2막에서는 또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고, 또 취미활동,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또 평생 공부가 또 준비물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생 공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60대, 70대에 갑자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강. 어,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으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 나머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준비물을 제가 오늘 나열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 뒷장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제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은 누구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50부터 이 건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볼 때 인생 후반기는 건강이 무너지면은 이 우리가 사상무강이라고 집이 모래 위에서 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후반기가 삶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지난주에 작고하신 그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대기업 회장 있으시죠? 이분이 2014년도부터 병원 생활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경영에 어떤 화두를 던진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시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변화를 그렇게 많이 원했지만은 본인의 건강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돈보다도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40까지는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로 버틸 수 있지만은 50부터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은 인생 후반기가 그렇게 건강을 토대로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웰다이. 약으로 연명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지키면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유를 찾지 않으면은 이거 실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절명적으로 아시고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거를 느끼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건강관리와 표정, 외모 3가지를 지금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시면은 한번 또 채팅창에 많은 또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3가지 파트가 있죠. 운동이 있고요, 음식이 있고 규칙적인 생활의 3가지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만 잘해도 되지 않고요,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되지도 않고 3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원래 7월 이전에는 5시에 기상을 했다가 좀 땡겼습니다. 그리고 조깅, 수영, 요가, 근력 운동도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음식 파트는 일일 그 총량 관리를 합니다. 이제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저녁에 회식이 있다면은 점심 때는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해독 주스를 이렇게 마십니다. 6가지 재료를 믹스해 가지고 울건과 감식초를 해 가지고 식전에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 중에 하나는 인스턴트,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거의 잘 안 먹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먹지만은 대부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6월 달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력 인증 테스트를 했는데 2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 최고 등급이지만은 2등급으로 어느 정도 저는 이 체력에도 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정과 외모는 2019년도에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책을 집필하신 김주희 대표 그 코칭 과정을 듣고 제가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원래 이미지, 이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포스트로 올린 것도 이 이미지를 제가 했는 건데, 이 이미지 코칭을 하면서 제 안에 내적인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SNS에 매일 이렇게 웃는 모습을 올리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예. 원래 제 인상이 좋았다는 인상은 많이 들었지만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더 편안한 웃음을 짓게 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SNS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지금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2막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퇴직을 할 때가 되면은 일감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내가 자격이 있다든지 자격증을 따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관리이사. 그럼 이 관리이사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유관기관을 통해서 관리이사직을 할 수도 있고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창업을 통한다든지 1인 지식 경영자를 통해서 일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공방 운영, 커뮤니티 공간, 기촌을 해서 전원생활, 여행, 봉사활동, 또 중요한 게 또 인생 2막에서 취미 활동이니까 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일감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인생 2막에서 건강관리니까 운동을 통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감 찾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감을 찾고 있는 파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는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감을 찾기 위해서 책과 교육, 사람 세 가지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감을 찾는 유형은 원래 하던 일에서 원래 하던 일로 계속 가는 파트, AA로 이 막을 갈아타는 거죠. 원래 내가 사업을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거, 장사를 한다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니면은 원래 내가 인생 1막에서 했던 거에서 바뀌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타입을 A에서 B로 완전히 바뀌는 타입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생 2막에서 1인 지식 경영자로 간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A에서 D,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삶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독서를 통해서 또 인생 2막을 찾아가는 패턴입니다. 책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여기서 또 일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일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교육비로 투자한 돈이 연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니까 일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람의 인연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사람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좋은 끌어당김을 붙이고 있는 분들은 인연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가지만은 마음은 좋지만은 인연이 안 될 때는 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인 지식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스스로 이런 일감을 찾으면서 노력을 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1인 지식 경영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의 장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1인 지식 경영자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장점을 조금 이따 같이 찾아볼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브랜든 버처더는 백만장자 메신저를 집필한 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성능 코치 전문 경영자입니다. 1회 강사료가 25,000달러입니다. 한번 강연할 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무조건 자기 안의 장점을 찾으면은 누구나 다 1인 지식 경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지식 경영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컨설팅을 통해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에 또 이렇게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하고 비슷하다거나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동료와 나란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1인 지식 경영자로서 갈 수가 있습니다. 1인 지식 경영자는 책 쓰기와 평생 공부가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래 해오셨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표정과 외모도 1인 지식 경영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노력하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인 지식 경영자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정체된 사람을 많이 만난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인 지식 경영자로서의 성공 요건이 있습니다. 성공 요건이 크게 봐서는 원래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제가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신을 잘 포지셔닝하고 정보를 적절히 상품화를 하여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제휴하면은 이것이 나만의 콘텐츠가 됩니다.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 거를 모방하지 말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환경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환경을 점검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고방식과 태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얘기했던 것에서 사고방식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고방식과 태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 신념 이것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1인 지식 경영자는 책을 써야 됩니다. 책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1년에 2017년도 기준에 우리 대표님 1년에 책이 몇 권 나오는지 대충 아십니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예, 1년에 책이 2017년도에 5만 3천 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책이 홍수가 나오는 시대에도 책을 쓰는 이유는 베스트셀러는 되지 않지만은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은 저자는 1인 지식 경영자, 기업가로서 지식 콘텐츠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책을 쓸 때는 자비 출간보다는 기획 투고를 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책 출판사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목차를 쓰고 서문 등 기획서를 쓰고 샘플 원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다가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패턴인데 제가 올 1월 달에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 쓰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은 꼭 권하고 싶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벽으로 생각했는데 저도 올 초까지는 벽으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생 희망을 여는 삶의 기술이라는 가제목의 책을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책이 초고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벽에는 문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DID 강연 코칭할 때 그냥 들었지만은 이게 실제 해보니까 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뭐 뛰어나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이래 거리감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한끗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별도로 아무 저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은 그냥 안 팔립니다. 출간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어려움을 제가 이겨내기 위해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제가 7월 달에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올 초에 제가 그 최미 대표하고 고현정 대표를 통해서 제가 블로그 수업하고 인스타를 배웠는데 이 슬럼프가 빠졌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블로그 수업을 배우면서 한 달 만에 이웃수 1000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일 1포스팅도 매일 하게 되니까 10월 21일 날 김형환 교수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은 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제가 10월 달에 초에부터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북미남인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북미남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북이 영어로 이제 책이니까 책에 미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남자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책 출간 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DID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요. 지금 시간상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 안의 강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브랜든 버처의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 안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100개 성취 리스트를 한번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잘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요거를 조금 더 개발하면은 인생 2막에서 더 잘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요거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러면은 저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를 한다면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감 찾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막연했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솔직하게 공무원이 편한데 막막한데 이거 어떻게 해? 나도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는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걱정한다고 있으면은 걱정이 그대로 있으면은 걱정이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물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이렇게 뭔가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과 리스트를 꼭 작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공통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 자신만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 2막에서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는 경매의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총 9개월 과정을 배웠습니다. 경매를 배워보니까 결국은 이론보다는 실전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보면은 이 하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고층이 있다면은 경매는 아파트 같은 여러 이 지식이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분 물건, 미등기 물건 이런 것들은 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 경매 한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유치권, 법정지상권
또 아니면은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선순위에 인수되는 물건들은 또 보통 이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매는 저는 이 문장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누구나 경매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돈을 벌지 못합니다. 경매 물건이 우리 전국 그 법원에서 하루에 수천 건이 쏟아집니다. 왼쪽에 이 로고는 어떤 로고인지 아시죠? 애플의 사과를 본떠서 만든 애플의 로고입니다. 이 오른쪽은 어떤 사과입니까? 상처난다고. 이게 지금 우박 맞은 사과입니다. 흠결이 있는 사과 돈이 안 됩니다. 이거 가서 상품 치고 못 받습니다. 주스나 만드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이 이렇습니다. 요즘은 경매에 돈 되는 물건이 깨끗한 게 없습니다. 이 흠결이 있는 물건을 치유가 가능한 거를 만드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이 사금에 비교합니다. 백사장 위에 모래가 엄청 많은 것 중에 사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가 될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면 그 돈이 되는 물건이 보입니다. 이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경매 사례 2건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말 농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3년 전에 제가 그 7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실제 감정가에서 145%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지인데 평당 6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100만 원 합니다. 그 군위하고 의성 신공항이 되고 지금 아마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건지는 경북군이 팔공산 뒷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농사를 3년째 짓고 있고요. 고구마,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제가 지난달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 차익을 남긴 물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물건을 팔고 1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3억 9천만 원에 팔았고요. 제가 낙찰을 받을 때는 2억 3,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지가 어디냐 하면은 수성구 만촌동에 있습니다. 만촌동이 강남의 수성구입니다. 이제 서울의 강남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지역이 학군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정말 학군 불패락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2막이 안전합니까?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시면 80대 이후에 놀이나 일거리 장만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 50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도 답이 지금 불투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내 안의 장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습관이 모이면은 인생 후반기가 달라집니다. 습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 안의 고통이 느껴져야 바뀝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면은 인생 후반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워렌 버핏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를 했던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그 동영상 한 4분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반드시 명심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책 쓸 때도 두려웠습니다. 지금 유튜브 블로그 할 때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책도 지금 출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저도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인생 2막을 준비하시면은 바뀝니다. 반드시 고통의 다리를 건너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동영상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들은 좋은 습관은 젊을 때 만들면은 늙어서 그거를 챙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천 도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1인 지식 경영자라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아야 됩니다. 이 책에서 100가지의 어떤 자기 그 성취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것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는 행동 법칙 13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아주 감명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비 스태킹. 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추천한 책입니다. 습관은 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념이라든지 소망, 의지가 강해도 습관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환경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해도 주변에 집에 돌아가면은 뭐 그냥 퍼질러지는 아저씨 아니면은 집사람, 애들 환경이 그러면 안 바뀝니다. 또 친구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그런 의지를 무력화시키면 안 바뀝니다. 나쁜 감정은 순식간에 긍정적인 감정을 집어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우 박사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집필한 분입니다. 이분이 1935년생인데 돼지띠입니다. 우리 모친하고 동갑이지만은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생각하며 나이 듦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험이라든가 취업, 결혼 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나이 드는 준비는 소홀히 한다. 나이 드는 것도 반드시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반드시 직장 생활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교도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 2막이 그냥 대충 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100세로 본다면은 50에서 60은 그 공부 과정에 있습니다. 퇴직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늦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이 번호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